근데 진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좀 민감한 얘기라 망설였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무조건 망하는 가게들 있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망하는 테크트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오늘 제가 망하는 가게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소름 돋는 공통점, 그리고 돈을 쓸어 담는 가게가 가진 결정적인 한 가지 비밀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뼈 때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냉정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년 만에 억대빚 다 갚고 매출 14배 성장시킨 이룸씨입니다. 요즘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임대문이 붙은 빈가게들 정말 많이 보이죠. 그거 보면서 와, 저기도 망했네, 내 가게도 망하면 어쩌지? 하고 가슴 철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 가게를 돌아보면 손님도 없고 문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줄어들어서 나만 그런가 하고 동네도 한 바퀴 돌아보고, 유튜브에서는 자영업의 몰락 이런 것만 알고리즘에 나오니까 그래 나만 어려운 건 아니야 하면서 위안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사장님의 그런 행동들이 결국 가게를 망하게 만든다는 점 생각해 보셨나요? 가게는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13년 넘게 가장 비싼 상권에서 장사하면서 망하는 가게들 진짜 많이 봤는데요. 무조건 망하는 가게의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멈춰있는 가게. 망하는 가게들은 손님이 줄어들면 같이 멈춥니다. 무슨 말이냐? 식당의 경우 손님이 없으면 준비도 멈추고 청소도 미루고 재료 준비도 대충 합니다. 헬스장이라면 운동기구에 먼지가 쌓이고 거울이 점점 더러워집니다. 손님이 없으니 사장도 직원도 휴대폰만 봅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뭐. 이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이미 망하는 1단계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게 분위기는 활력 대신 무기력하게 되고 손님도 그걸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에 삼겹살 집이 하나 있었어요. 사장님이 명륜진사 갈비를 하다가 계약이 끝난 후에 삼겹살 집으로 재오픈을 했습니다. 이 가게는 홀에 테이블이 약 30개 정도 되는데요. 테이블이 5개 이상 찬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홀에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도 벨을 2번 이상 눌러도 사람이 오질 않아요. 알바가 잠시 딴 일을 해도 벨이 눌렸으면 사장님이라도 와야 되는데 알바가 올 때까지 사장님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핸드폰만 봐요. 사장님의 응대가 이런데 직원이라고 잘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손님이 다시 방문을 하겠냐 말이죠. 결국 손님은 거기에서 더 줄어들고 저 역시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잘 되는 가게는 어떨까요? 잘 되는 가게는 손님이 없어도 오히려 더 움직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가게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리뷰를 분석하고 직원 응대를 점검합니다. 결국 망하는 가게는 손님이 줄면 행동이 줄어들고 잘 되는 가게는 손님이 줄어도 행동이 늘어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몇 개월 뒤에는 결국 매출의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2번째, 악마의 유혹, 원가 절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사장님들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재료비 좀 줄여야 되겠다. 이 고기 대신 한 등급 낮은 걸 써볼까? 재고 남은 거 아까운데 하루만 더 쓰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사장님 손. 자, 사장님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매장은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사장님들이 장사 경력이 5년, 7년이라면 손님들은 손님 경력이 최소 10년, 20년이거든요. 원가 조금 아끼려다 단골 1명을 잃는 건데 1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골 뒤에 숨어있는 잠재 고객 10명, 100명을 잃는 겁니다. 특히 먹는 장사는 더 그렇습니다. 고기 등급을 살짝 낮추고 재료 신선도가 하루 이틀 떨어지고 소스 농도를 조금 희석하는 순간 손님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한테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안 옵니다. 장사가 안 될 땐 재료비 원가 단 몇 프로도 힘들고 유혹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원가 5%만 줄이면 당장 숨통이 트일 것 같죠? 하지만 오히려 단골 20에서 30%가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매출을 유지하거나 상승하려면 재방문, 재구매와 같은 고정 단골이 있어야 하는데 재료를 건드리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결국 망하는 순서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인건비를 줄이세요. 사장님이 2배로 뛰셔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남아서 버린다? 그럼 메뉴를 줄이세요. 장사가 잘 되면 언제든 메뉴나 직원은 다시 늘리면 돼요. 손님이 돈을 지불하고 직접 느끼는 가치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한 번 떠나간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준비가 안 된 가게입니다. 운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장사도 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운이라는 놈은 준비된 사람의 뒷덜미만 잡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또는 단체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기회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손님이 없다고 방치하는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재료 준비는 늦어지고, 이게 늦어지니까 사장님 얼굴은 썩어가고, 주방에서는 막 큰 소리가 나고요. 그럼 어렵게 온 그 기회는 독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 여기는 사람이 몰리니까 서비스가 엉망이네. 아,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회는 생각보다 갑자기 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회를 못 잡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정확히 이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대한항공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음 날까지 대량 주문이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는 재료 준비를 대량으로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고, 저희는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미리 재료 준비를 할 필요는 없었어요. 며칠 미뤄도 지장이 없을 일이었지만,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쉬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는 성실한 그 마음이 운을 불러온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돈 버는 사장은 손님이 없을 때 전쟁터를 정비합니다. 언제든 100명, 200명 들이닥쳐도 최고의 퀄리티로 내보낼 수 있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고 운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망하는 가게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멈춰있다, 원가를 건드린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로 손님 응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가게와 잘 되는 가게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손님이고, 내 가게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손님입니다. 손님을 귀찮은 존재로 보면 움직이지 않고요. 손님을 돈으로만 보면 원가부터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손님을 소중한 존재로 보면 늘 준비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래 갈 수 없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고 여기에 마케팅까지 더해지면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앞에서 말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케팅이 약해서 플레이스가 노출이 안 돼서 장사가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마케팅이 약하신 분들은 전자책 구매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1일부터는 가격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가격으로는 절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학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1위를 달성하고 3년 만에 매출 14배를 올려서 억대비 다 갚은 이름씨의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장사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면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